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1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선입니다. 네, 고리타분하지만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비 옵니까? 네, 아, 비가 오고 있죠? 네, 비 오는 수요일에는 제가 올 때는 안 왔죠? 비가 오는 수요일에는 모르세요? 우산을 써야죠. 아, 빨간 장미를. 빨간 장미를. 네. 그러네요. 노래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아서 네. 조금 뭔가 로망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맨틱 뭐 이런 거 찾기에는 로맨틱이었어요. 너무 네, 현실이 네. 팍팍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노래도 한 곡 들어보고 네, 사랑하는 그렇죠. 사람에게 장미꽃 한 송이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좀 여유를 찾는 게 좋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장미가 좀 비싸다면 요즘에 또 튤립이 철이더라고요. 빨간 튤립 튤립도 맞습니까? 예쁘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물가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아, 값이. 수입이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저렴한 네. 빨간색 꽃으로 네. 대신해 보면은 또 마음도 좋고 네. 집에 가서 또 딱 이렇게 한 송이 내밀면은 저녁 메뉴도 딱 달라지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혹시 오늘 한 송이 사세요. 그걸 왜 샀냐? 어. 돈을 갖고 와라 이런 여기 얘기나. 가다 보면은 튤립 꽂아놨더라고요. 네, 하나 몰래.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여동원은 그때 약간 웃음이 나오는데요. 네. 정말 안 좋았거든요, 기분이 되게. 네. 어제 마감할 때, 그러니까 어제 방송 마감하실 때는 네. 좀 이렇게 시장이 올라서 기분 좋게 들어가셨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네. 정말 기분 좋았고 뭔가 어제는 급등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음. 웬일입니까? 아침 봤더니 정말 극과 극을 다녀온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롤러코스터죠. 한번 탔던 네. 밤 사이의 시장.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침에 어제 밤에 잘 때는 기분 좋게 잤는데 꿈자리가 왜 이렇게 뒤숭숭하지 하고 네. 눈을 떠보니 시장이 모두 하락을 네. 했다라는 거. 자, 오늘 짚어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잠시 네. 후에 시장 상황 우리 장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에는 두물머리에 한태경 이사 함께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함께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셨는데 오늘은 시장의 패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요? 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직전에는 좋았다. 이 발표 지수는 오르더니 장 마감치 하락했네요 하는데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주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주제부터 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40년 만에 아주 높아진 CPI 때문에 3대 지수가 하락했다고 좀 적었고요. 네. 엔비디아가 6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엔비디아가 6일 정도 빠지는 모습은 흔한 게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네, 하락을 빠진 게 했죠. 상당히 좀 마음 아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3대 지수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뭐 보통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빠졌다고 보시는 게 0.3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 자체의 하락으로는 크게 하락한 건 아닌데 예.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려서 그렇습니다. 아쉬웠죠. 0.3, 0.2%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네. 얼핏 보면 약보합 정도 하락했다고 느끼겠지만 장초반 상승한 걸 감안한다고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계기는 많이 올라갔다는 게 처음에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는요. 장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어떤 기사? 자세하게 한번 지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CPI인데요. CPI가 보시는 것 전체가 8.5%, 그 다음에 코어 CPI가 6.5%로 거의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 좋았다라고 하면서 급등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기사가 너무 안 좋은 기사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잠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장기적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아, 진짜 거의 40년 만에 높아진 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라색이 CPI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이 코어 CPI고요. 노란색이 PC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표가 다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마도 금리 인상 빠르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너무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고점인가? 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되지만 그런 내용은 많이 네. 언급되지 않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이거 한번 뜯어봤더니 네. 우리 여도원 앵커 말처럼 이게 고점을 찍을 것인가 봤더니 사실은 고점을 못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고차 내렸습니다. 중고차 내렸네요. 내렸습니다. 음식 푸드가 조금 올랐고요. 1%. 우유 조금 올랐고 끝에 있는 주거지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 가솔린이 18.3%가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인데 휘발유 값인데 휘발유 값이 오늘도 급등했습니다만 이게 내려오겠냐?
전쟁이 끝나지 않고 내려오겠냐 한다 그러면 거의 안 내려온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6월까지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커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가가요 네. 너무 높아진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택시 타는데 정말 택시 기사님도 어려워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죠. 너무 힘들어하셔갖고 그냥 사실은 휘발유 값 내규에서 출근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기름값을 내려고. 충당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아, 차는 새로 수 없으니까 해서 정말 팍팍한 어떤 서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데 다시 한번 좀 높아진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조금 내려면 어떨까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6거래일째 네. 많이 속상한 요거 분들이 보시면 많으시죠? 요거 보시면 보통 종목들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아침에.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에 취약한 종목이니까 3.65 플러스였습니다. 플러스 끝날 때 1.88 마이너스였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5% 밀린 거네요. 5% 중반까지 좀 커진 폭인데 이때 3.65에 매수하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3.65%라고 해도 엔비디아의 그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걸 보고 예. 좀 위안을.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 네. 금리에 취약한 종목들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줬다 뺏는 느낌? 요즘 시장에서 그 말씀을 참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오르려면 오르지 말든지 예, 내리려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하락폭은 적었지만 마음이 더 아플 걸로 심리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 금리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장단기 네. 금리가 지금 완화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2년물, 3년물이 2.4, 2.6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년물이 2.7을 보여주면서 역전이 풀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참 웃긴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물론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딱 된다라는 건 없지만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함께 사실 저는 2.8 오늘 넘나 싶었거든요. 안 넘었죠? 예, 그래서 뭐야 대체 어떻게 그렇죠. 시장 장단에 어떻게, 춤을 춰야 그렇죠.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거든요. 기사를. 기사. 근데 기사가 오늘 이제 딱 그 나온 게 네. 장을 빠뜨리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왓튼 스쿨의 제레미 시레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보시는 것처럼 얘기하셨죠? 0.5% 인상을 여러 번 하자라고 음.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3내 3.5%가 적당하다고 발표했는데 3.5면 말이죠. 이거는 뭐 11번? 뭐 12번? 75bp 예, 얘기가 나올 75bp가 나온다는 거죠. 음.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높은 물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발표하다 보니까 장이 빠졌는데 이분이 그냥 허투루 한 얘기 아닙니다. 힘들 때마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주식을 던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왓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굉장히 또 영향력 있는 발언들을 있는 분입니다. 많이 하는 있는 분. 네. 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한 모든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금리는 많이 올릴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1981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CPI인데요. 지금 8.5%입니다. 근데 1981년 당시의 금리가 13%였어요. 14번. 예, 그냥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물가가 높아도 예금을 넣어놓으면 13% 충당이 되는 거죠. 나오는 예, 거예요. 아. 13% 언제 기억나십니까? 전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아, 태어나기 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가 주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냥. 그러니까 넣어놓으면. 아니, 연 13% 수익률이면 당연히 예금하죠.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0.2, 0.5거든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보여드린 거냐면 이렇게 올려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 네. 빅테크가 좀 상처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림인데 지금 평균 시간당 임금이요 31.73달러입니다. 최근 2년 동안 11.1%가 올라왔고요. 근데 만약 물가를 반영하면 11.03달러가 됩니다. 3분의 1 토막이 나죠. 그러면 최근 2년 동안 올라온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왔던 고는 기사들이 어젯밤에 주를 이루면서 장을 빠뜨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안 좋은 기사는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뉴스들이 새로운 뉴스가 전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을 거고 이 기사가 오늘 하필이면 또 더 많이 나와서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킨 거지 보면은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내용은 없죠. 네. 그냥 한 번 더 보여주는 네. 것뿐이죠.
인지를 하라. 인지를 지금 하라. 이런 상황이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만드는 거지. 새로운 상황은 없는데 어쨌든 그와 함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밀렸다. 지수가 밀렸다. 그냥 이렇게 그 보통 잊구지내는 게 있잖아요. 아프지만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서 네. 아픔이 커진 모습, 부각된 모습 그쵸. 그런 거라 좀 보시면 좋을 것 현실을 같습니다. 자각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네.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시간당 임금도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 결국엔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어려움 보여줬습니다. 네, 맵을 보도록 예. 하죠. 맵을 볼 건데요. 맵은 뭐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6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6일 연속 빠졌다는 건 상당히 좀 드문 얘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하기를 좀 기원해 볼 거고요. 네. 2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 니오가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상해에 대한 공장이 폐쇄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 폐쇄가 되면 이제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전기차 중에서 가격 올릴 만한 기업은 거의 테슬라밖에 없지 않는가. 가격 예, 경쟁력이 예, 있고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와서 있습니다. 올라갔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요. 오늘 밤입니다. 드디어 오늘 밤에 JP원치에서 실적 발표하는데 어떨까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빠졌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어차피 결과를 보셔야 되니까 네. 오늘 장 시작 전에 나옵니다. 그다음 오늘 반에 유가 올라가면서 유가 관련 기업이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봉쇄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끝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미리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넷플릭스에 대한 아주 불안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뭐요? 지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전쟁 때문에 네. 가입자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럽 쪽에서요? 유럽 동유럽 쪽 어. 줄었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 쪽도 가입자가 좀 많았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영화를 보겠습니까 집에서? 못 보죠. 끊겠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반영돼 갖고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 실적이 약간 좀 안 좋은 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저희가 엔비디아를 확인해봤는데 어제 글로벌 라이브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냥 기관도 합쳐진 거죠. 예, 합친 거죠.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반도체 반도체 관련된 ETF 3배짜리 네. 였습니다. 2,000억, 2,700억.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기관들이 3배짜리를 사나요? 그럼 안 개인이라는 하죠. 안 소리인데. 하죠. 개인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개인이죠. 왜 반도체 3배짜리를 샀을까요? 최근에 많이 빠지니까 음. 상승을 노린 좀 덧점 매수가 아닌가 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3배짜리가 빠지고 나서 올라갈 때는요 네. 몇 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회복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가시더라도 한 배짜리가 맞는데 우리 또 개인분들이 얼마나 주가 빠진 게 마음 아프면 네. 3배를 했겠습니까? 어제 이제 밤에 다뤘던 네. 그 순매수 상위 종목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젯밤 글로벌 라이브 내용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와 그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 특히 뭐 대표적으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진해요. 근데 저는 뭐 PC 수요 감소, 뭐 반도체 자체 수요가 뭐 감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전장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자동차. 오히려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이고 네. 그 동안에는 굉장히 반도체가 모자라서 자동차가 좀 천천히 덜 출시가 됐다, 출고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런 얘기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반도체는요 워낙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해서 만약에 장이 빠지면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아, 안 좋은 기사가. 안 좋은 기사들이 안 좋은 올라온다. 기사가. 근데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네. 너무 안 좋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적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엔비디아는 지난번 실적 시즌에 그 젠슨 황 네. 맞죠? 그분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전망을 올렸죠. 네. 과연 이번에도 그 자신감이 부합이 되는 그런 실적이 나오게 될지 실적 시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희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정리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두물머리 한태경 이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이 만든 엔진 오일을 소개합니다. 포르쉐, 벤틀리, 에스턴 마틴이 선택한 최고의 엔진 오일 모빌1. 가솔린, 디젤은 물론 하이브리드까지 최적의 성능. 합리적 엔진 오일 모빌 슈퍼. 무엇을 택해도 엑소모빌의 기술력은 그대로. 느껴보세요. 달라질 당신의 드라이빙. 모빌1, 모빌 슈퍼.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총균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땅, 돈, 힘입니다. 그동안 거의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 분석을 해왔다. 경제라는 이론과 그물망을 가지고 설명하던 3, 40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정치, 경제, 지정학 그와 함께
정치 철학. 블랙스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회색 코뿔소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데 방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면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저기서 돈이 흐른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합니까 지금? 네? 땅, 돈, 힘이라니요. 다 제가 땅, 좋아하는 돈, 단어들이네요. 힘. 우리 여돈 앵커가 직접 다 관여하고 있는 그런 뭘또 분이 아닙니까? 관여해요? 살짝 걸 들고 아니 있는 지정학종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땅 좋아하고요. 아니 어차피 이름에 돈도 들어있고. 예, 그렇죠. 여돈 할 때 돈, 예, 그 다음에 또 힘. 예, 힘도 있고 힘 땅도 있어요. 좋은데 아마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풍수지리적으로. 아, 예, 그렇죠. 예. 땅, 돈이 뭐 되게 제가 딱 좋아하는 키워드들로만 좋으니까? 된 책이라서 어. 저도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오늘 네. 좀 광고 보면서 혹했던 거는 이게 가장 강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땅, 돈, 네. 힘 여러분도 네. 함께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두물머리 한태경 이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여기 근처를 많이 산책을 하고 계시던데 예, 제가 자는 시간이 원래라서 다들 그렇죠. 예전에 펀드 매니저 할 때는 보통 5시 이때는 네. 일어났었는데 이제 개발자 지금은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밤에 더 활동을 많이 그렇죠. 하시죠. 네, 밤에 집에서 코딩하다가 이제, 네. 이제 늦게 자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침에 이 근처에는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왔다 누군가 갔다 어슬렁어슬렁 하셨구나. 하셔서 네. 보니까 이사님이 예,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를 맞아요. 가지고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주식 시장의 패턴을 분석해 주시는데 이 앞에 키워드가 하나 더 붙었어요. 재미로 보는. 네, 네, 어떻게 네. 의미는 없나요? 재미만 있나요? 아 의미가 일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이제 앙드레 코스토라니 책이 이제 국내에 많이 팔렸잖아요. 그쵸. 근데 1권에 무슨 내용이냐면 기술적 분석 믿지 마라라는 아. 내용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네, 앙드레 코스토라니님은 제 어찌 보면 이제 제 투자 멘토. 저는 항상 이제 힘들 때마다 그분 책을 보는데 네. 그게 사실 세 번째 책까지 있거든요. 두 번째 책이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네. 세 번째 책을 제일 안 보시는데 실전 투자 강의라서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건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직접 쓴 건 아니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에 대한 거였는데 네, 답을 거기서 해주시죠.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술적 분석을 신뢰하진 않는데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진 않는다라는 되게 희한한 멘트를 하셨어요. 무시하진 네. 않는다.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책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후수라는 게 기술적 분석만으로 투자하진 않는데 기술적 분석에 굳이 반해서 투자하진 않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보조 지표로 네. 항상 사용을 한다. 네, 본인이 1권에서는 자기가 쓴 이제 돈 뜨겁게 사랑하라 차갑게 다루어라 이 가장 책에서는 유명하죠. 네, 그 책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좀 많이 네. 나오는데 오히려 인터뷰에서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투자를 혹시 할까봐 그런 멘트를 했던 거고 기술적 분석에 굳이 반해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이 이제 비가 올지 말지 모를 때 우산을 드는데 비가 올 확률이 70%라고 나오는데 굳이 우산 들기 귀찮다는 이유로 안 가져갈 이유는 없잖아요. 비를 맞게 네, 되죠. 평소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일기예보에 대한 신뢰를 좀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좀 말을 하면 이제 점을 쳤는데 너 오늘 밖에 나가면 죽어. 이러면 또 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굳이 내가 지금 네. 밖에 나가야 될까? 나갈 일 없는데 만들어서 나가진 않죠. 그런 정도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아예 등한시해야 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이제 하셨고 저도 이제 그 멘트에 어느 정도 감명을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방법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도 이제 원래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로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좋아하죠. 그게 뭔가 이게 공식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객관적인 것 같고 하는데 조금 자의적인 해석도 좀 들어가고요. 기술적 분석은 저는 이제 그 2008년에 이제 옵션 트레이딩을 좀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이제 투입을 하다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손실을 보셨나요? 손실을 많이 보고 2008년이잖아요. 2008년에 이제 콜옵션 투자를 했으면 거의 이제 말도 못하는 손실을 나가는 받겠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펀드 매니저로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기본적 분석을 주로 하다가 네. 그 코스토라의 책의 내용이 떠올라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다 네. 했는데 책을 한 10권 정도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엘리엇 파동 이론 그러면 이 파가 이게 지금이 어느 수준인지에 네. 대해서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헤드앤숄더 패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저는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냈던 게 한 가지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심플하게 가자. 무슨 뜻이냐면 그림 찾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림 찾기가 뭐죠?
그림찾기라고 하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 1년간의 주가의 흐름이 있죠. 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선. 그러면 과거에 그 선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때가 시기가 언젠가 있었겠죠. 어. 그 시기를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찾아주자. 아, 그런 비슷한 패턴이 네. 언제 있었고 그 시기에는 어떤 이슈와 경기 네. 상황과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패턴이 가장 많이 일치하는 시기를 찾은 다음에 네. 그런 시기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찾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그건 과거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지금이 오. 높은 자리인지 낮은 자리인지를 좀 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심플하게 와닿았더라고요. 그리고 어. 객관적이기도 하고요. 네.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거 그림 찾기다. 근데 이론은 되게 심플했는데 구현하는 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비슷한 게 어떻게 찾으시는지 이게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네, 기계가- 프로그래밍으로 찾는 거잖아요. 사람이 찾게 되면 또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비슷하잖아. 비슷한데 이게 지금 얘때랑 지금이랑 되게 많이 비슷한데 어. 그래서 그거를 찾는 방법들이 이제 그 딥러닝이나 이쪽 계열에서 네. 그 이미지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 기법을 이제 그때 배우고 자, 조금 더 심플하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찾아오셨죠? 네, 왔습니다. 네. 먼저 뭐 볼까요? 국내 주식? 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오늘은 이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네. 그리고 이제 WTI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거를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볼 거 다 텐데 가지고 오셨네요. 좋네요. 국장도 네. 보고. 네. 한 번씩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확대를 좀 할게요. 네. 자, 아침부터 이렇게 작은 거 보시면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네, 장관. 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SP 200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날짜가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날짜입니다. 2월 3일인 건가요? 2019년 1월 8일, 2018년 아, 12월 네, 25일, 2019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오면 꽤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오른쪽에 차트가 그려지는데 네, 네. 이 차트를 또 확대해 볼게요. 이 노란 선이 뭐냐면 최근 1년간의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이 방금 제가 클릭한 2019년 1월 8일자가 요 날짜가 2019년 1월 8일자 마우스 잘 보세요. 네. 어, 요 그러네요. 날짜가 19년 1월 8일이고 여기 1월 9일부터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이 어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또 비슷한 게 2019년 2월 5일 자도 조금 더 갔죠 옆으로 네네. 가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런 걸 이제 10가지 정도를 찾아주는데 중요한 건 이 차트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되게 그게 관심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통계적으로 지금 10개를 제가 찾아줬는데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W1이 향후 1주 수익률, 아. 일주. W2가 원이? 2주, 2주. W3 3주, M1은 1개월, 네. 먼스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 향후 1년인데요. 1주 오를지 내릴지 반반. 2주간은 30% 정도면 이제 70%의 확률은 떨어진다. 3주 한 달 가도 한 40, 60%. 2달 전까지 괜찮다가 1년 정도 가면 6개월 정도 가면 이제 한 40% 정도 오른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60% 정도는 떨어질 맞아요. 확률이 되게 네. 높고 그 당시 평균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0.5%였다 과거에. 라는 게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패턴이고요. 네. 그 흐름을 이제 밑에다 차트로 전부 다 그려놨는데요. 빨간 선이 빨간 선이 이제 이 날짜를 클릭하면 그 네. 날짜에 그 아. 이후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위에 많은지 아래에 많은지를 보면 되는데요. 위에 많아요. 위에 많죠. 많아 보이시는 게 이게 1년 차트입니다. 네. 보면은 이제 1년을 보면 위가 많은데 한 요 중간쯤 보면 굉장히 애매한 상태인 네. 거죠. 요때가 한 3개월, 요때가 6개월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런 상황이라고 예를 봤을 때 이제 지금이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야, 잘 모아, 네, 힘이 모아네. 지금 시점에서 네. 보면은 어쨌든 1년 정도 후에는 지금 70%로 네. 3%그 수익이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1년 지금 매수해서 1년 들고 있으면 어쨌든 70%의 확률로 네.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림에서 네, 봤을 그렇게 때는. 이게 반복이 된다면 네. 이 확률이 적중한다면 아.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이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재미로 네.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서 예, 이 날짜가 좀 달리 네. 나왔죠. 근데 이제 2006년이랑 비슷하다고 나왔고 그 당시 이제 흐름이 2006년 차트 많이 비슷하죠. 네. 이런 걸 찾는데 문제는 이제 2019년 2월 5일에 한국에도 있었는데 나스닥에도 있습니다. 여기 다 나온 애들은 꽤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분명히 차트의 모습이 전혀 달랐거든요. 한국은 이제 우하향하는 네. 모습이었고 1년간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네. 느낌인데 공교롭게도 2019년 2월 5일에는 났죠. 한국은 떨어지고 미국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2019년 2월에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좀 더 많죠.
그러네요. 이미 한 3주 뒤부터 이제 한 80% 그리고 1년 뒤에는 약 80% 정도 확률로 요게 이제 차트를 올라간다. 밑에 거를 이제 보시면 확연하게 이제 이쪽이 많죠. 위에가 요 많네요. 때는 언제냐면 2008년입니다.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요때가 딱 두 케이스가 2008년 2월 26일. 네. 요때 보시면 이제 차트가 그쵸. 비슷하지만 끝없이 떨어졌고. 꺾이죠. 그럼 이제 상황 판단이 필요한 거죠. 지금이 금융위기랑 비슷한 거냐? 네.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볼 때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어떤 시기에 일이 있었던 있었나. 뉴스를 같이 보는 게 훨씬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래야지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니케이 차트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항생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니케이를 보셔도 되고 항생 차트를 보셔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데이터가 네. 지금 오늘 시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근 시장을 맞습니다. 기준으로 맞습니다. 해서 찾는 거군요. 네,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음. 일본 같은 경우도 2019년 2월, 2019년 1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2월 26일. 그러니까 시기가 되게 많이 겹치게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냥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반반이다. 솔직히 잘 반반으로? 모르겠다라는 어. 거고요. 일본이 더 어지럽네요, 우리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고 달러까지. 네. 달러의 과거제 최근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최근에 과거 딸이 몰랐는데 네. 공교롭게도 시기가 2018년 2월 12월 25일. 이때도 이제 달러가 많이 올랐었고요. 네. 2019년 2월 26일이 또 걸렸습니다. 2019년 1월 29일도 또 걸렸었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한국 인덱스 그리고 미국 인덱스 달러가 2019년 초반에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겹쳤고요. 겹쳤네요. 그거를 제가 PT에 살짝 정리를 해왔는데요. 잠깐 보시죠. 요게 이제 코스피, 나스닥, 니케이, 항생, 달러 인덱스가 공교롭게도 되게 비슷한 시기에 일치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제 그 당시 있었던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2019년 1월에서 2월 기간, 자 그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이게 2019년 1월 23일인데 연준 자산 줄어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자산을 축소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2008년, 18년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그때 제일 나왔던 이슈가 지금과 비슷한 테이퍼링 이슈가 좀 그러네요.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한 가지 뉴스가 또 뭐가 있냐면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낸 일본 주식. 그 당시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애플 쇼크. 네. 애플이 6년 내 최대 폭락을 했고 주식 맞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맞아요. 저때 그랬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테슬라 주가도 6.8% 급락을 했었던 네. 게 그 당시 이제 2019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저 당시 이제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분할 전 가격이 제가 290달러 RTX 200 나올 때였다가 12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저 시기에 128달러 반토막이 넘게 났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버티다가 버텼죠. 끝까지 버텼는데 비슷한 느낌이 약간 드시죠. 뉴스랑 그러네요. 이런 게 어. 마지막 뉴스는 더 놀랍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밀착하고 있다. 그리고 11년 만에 뒤집힌 미국의 수익률 곡선 혹시 경기 침체 신호는 아닌가. 지금이 이제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됐다는 뉴스가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 저 당시에도 비슷한 뉴스는 사실 있었던 거고요. 사실 그 캠피셔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 어떤 말이 있냐면 제일 비싼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가장 이제 투자자들이 그 조심해야 되는 그때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같다고 가정하는 게 네 투자를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캠피셔 님의 이제 멘트였는데 사실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건 비슷한 건 맞습니다. 맞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미국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요거 보면 그림을 보면 예, 이 상태로 만약에 이게 반복이 한다면 만약에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요. 화면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가를 이제 잠깐 보이겠습니다. 유가의 가격은 사실 네. 가격 지표로만 보면은 네. 지금은 너무 이렇게 변수가 많아가지고 네, 네. 과연 또 어떤 시기야 맞물리나 보면 항상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있는 시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유가는 특히나 금융위기 때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금융위기 때 이제 유가가 거의 100달러를 넘어서 140달러까지 이제 치솟았었는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 이제 더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끝나고 떨어진다. 유가는 1년 투자했을 때 성과를 냈던 적이 마이너스.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05년 밖에 성과를 냈다고 없었고요. 하기에는 퍼센트가, 네, 퍼센트가 너무 낮죠. 네, 그러면 거의 100%의 확률로 1년 정도는 오를 확률이 없다. 네. 1년을 보였을 때 문제는 뭐냐면 6개월을 잘 보시면 네. 이게 43%, 36%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향후
그게 어떤 예, 시기죠? 요 패턴이 요때가 2007년. 예, 2007년 금융위기 전 금융위기 리만 사태가 나기 좀 전인데요. 그때는 한 43.6에서 36.5%로 수익률이 되게 극단적으로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반토막이 나거나 약간 이런 상황. 근데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추세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과거에는 흔치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도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저도 뭐 이런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까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말처럼 이 기술적 분석 때문에 투자하진 말아도 굳이 반에서 투자할 이유는 사실 없다라는 그쵸.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인버스를 사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데 지금 유가를 과연 내가 매수를 해야 될까는 한번 좀 생각해요. 특히나 내가 이걸 투자 기간을 1년이나 6개월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굳이 이 상황인데 투자를 해야 될까? 차트가 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나스닥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주식이 수익률이 좋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인덱스를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2019년 2월 5일이 계속 뜨니까 이걸 한번 떠보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버튼을 누르면 어우, 그 당시 이제 그런 거 수익률이 따로 볼수 좋았던 있나요? 주식이 나오는데요. 저거 놓고 가시죠 프로그램을. 기증하고 저 가시죠. 얼마예요? 그 당시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이 테슬라 128% 그리고 AMD, 램리서치, 애플, 메카도 리브레 이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IT 메르카도 리브레. 예, 예, 예. 아르헨티나 아마존 같은 회사고 예. 익숙한 이름들이 엔비디아도 있고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네. 이런 기업들이 2019년 그 당시에부터 이후 1년간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고요.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기업들은 크래프트 하인즈, 바이두, 월그린 약간 이런 느낌은 이제 소비재 쪽 좀 가까운 기업들이 안 좋았던 거고요. 섹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으로 보면 2019년 2월 5일에 기준으로는 이게 테슬라가 들어있어서 자동차 섹터가 가장 좋았고요. 가장 안 좋았던 섹터는 에너지 관련 섹터와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화학, 정유화학 쪽이 이제 좀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주식들이 이제 수익률이 좋았냐고 보면 요건 이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TTL, CPS라는 건 뭐냐면 현금 흐름이 최근 5년간 우상향했던 기업들을 찾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주당 현금 흐름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기업들.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실제 들어온 현금이 많은 게 트렌드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있었다는 거고요. 해석하기 좀 쉬운 게 RPR이라는 건 R&D를 좀 많이 지출하는 기술주들이 보통 그런 걸 많이 하죠. 시총 대비 R&D를 많이 지출하고 여기 RDSR이라는 건 매출액 대비 R&D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당시에 좀 안 좋았던 회사들 스타일은 뭐가 있었냐면 BPR 이거는 이제 PBR의 역수. 그러니까 가치주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가치주가 되게 좋고 저도 사실 가치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2019년 2월 5일자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PBR과 함께 저퍼주 EPR이 그리고 로우볼 볼라틸리티가 좀 작은 종목들이 원래 히스토리로 길게 보면 되게 성과가 좋은 주식들인데 2019년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자, 이것만 보면 이제 하나의 시기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전체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봤어요. 이 지금 보시면 이제 10개의 총 시기가 다 나오잖아요. 얘는 이제 돌아가는데 조금 걸립니다. 혹시 뭐 전체 질문하실까요? 시기니까 네. 걸리겠죠. 네, 전체 시기고 잠깐 종목 리포트를 보여드리면 그 당시 전체 시기, 그러니까 2006년을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전체 시기에 대한 건데 2006년에 그러면 되게 굉장히 과거 얘기잖아요. 그때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은 블랙베리, 아마존, 요즘은 잘 모르는 회사들 많죠. 애플, 엔비디아도 잠깐 2019년에도 좋았었고 애플, 엔비디아는 지금도 지금도. 네, 그 지금이라기보다 2019년에도 좋았고 2006년에서조차도 사실 그런 스타일의 유형이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좋았는지를 전부 다 봤더니 수익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10개의 기간 중에 전부 다 올랐었던 애들. 그 10개의 기간 중에 전부 다 올랐었던 기업이 100%도 있어요. 네, 부킹홀딩스 이런 회사들인 거고요. 그 외에도 한 80% 정도 확률로 좋았었던 기업이 아마존, 퀄컴, 알파벳, KLA,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되게 익숙한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 애플 이전 회사들이 이제 80%의 확률로 좋았었던 거고요. 수익을 거의 못 냈던 애들이 바이두 뭐 이런 회사들. 네, 나쁜 건 투자 안 하는 회사들이니 다행이네요. 네, 나쁜 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애플 이런 것들이 부킹홀리스가 100%네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그래서 이사님 네. 이렇게 쭉 데이터를 많이 봤는데 결론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1년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는 네. 상승 확률이 뭐 그게 퍼센테이지가 낮긴 하지만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럼 저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지금은 뭐 여전히 빅테크 쪽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향후 1년간
좋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었다라고 지금 이제 데이터는 말한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과연 그때와 같을까 다를까는 네. 이제 제가 우리가 1년 뒤에 판단해야 다시 되는 방송에 거죠. 나와서 1년 네. 뒤에 나와서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은 아니었었네요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확률대로 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2006년, 2019년 굉장히 긴 시간의 텀인데도 불구하고 네. 오르는 주식들이 되게 비슷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당시에도 금리 인상 이슈라 양적 축소 이슈가 네, 있었고 네.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1년 정도는 그래도 그 당시 이제 기술주가 올랐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도 사실은 마음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금리도 올라가는데 당연히 이제 성장주 특히나 성장주 중에서도 그 지금 많이 올랐던 애들은 당연히 안 오를 것 같고 기분은 그랬었거든요. 기분도 그랬었고 그랬을 것 같았는데 데이터가 전혀 저랑 제 예상과는 반대로 나와서 저도 이제 항상 보면 이런 데이터가 제일 좋을 때가 제가 생각한 상식을 좀 반전시켜 줄 때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여기 출연하려고 한 3일 전에 이제 그냥 봤었던 걸 만들어 놓은 기능이긴 한데 네. 이걸 만들어 달려고 해줬던 분이 제가 아니고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제 예상과 반대로 나니까 저도 약간 조금 황당했지만 이거를 그래도 무시하진 말자. 그쵸. 제가 아무리 그런 걸 좋아하더라도 너무 무시하진 말자라는 얘기를 한다면 네. 이제 돌려들 얘기했지만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1년 정도는. 야, 이거 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처럼 주목구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이 사람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림을 찾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기업도 실적이 좋은 기업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존재하면 네. 패턴이란 건 존재하니까요. 네. 과거에 비슷했던 패턴을 이제 찾는 거는 다 가능하죠. 이것도 저랑 같이 동업을 좀 제가 해오는 저는 얼마예요? 물어보고 네, 그래서- 동업하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까 너무 전에 좋아서. 이제 비 올 때 네. 비 올 확률이 오늘 7, 80%라는데 굳이 우산을 안 들고 나갈 아, 이유가 없다라는 그렇죠. 비유가 가장 적절한 것 네.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나 모르는 과거의 패턴, 과거의 흐름을 보고 또 과거에 이런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뉴스들이 겹치면은 굳이 이제 모험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하자 그렇죠. 이런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이사님?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주무셔야 될 수면 시각에 그렇죠. 이렇게 또 함께 나와주셔서 재미있는 그림 패턴이라는 주제로 뭐 재미로 봤다고 하지만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두물머리의 한태경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 퇴근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나면 늦게 자잖아. 그런데 요즘 쌩쌩해 보여. 형님, 슬리피 소리 있잖아요. 미세 전류로 머리를 청소하니까 꿀잠도 자고 또 주식으로 얻은 두통이나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린다니까요. 그래? 스트레스 풀리는 건 좋은데 머리에 오래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슬리피솔은 하루 2번 30분만 쓰면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무겁지도 않아요. 이야, 잠이 솔솔 오겠네.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되니? 뇌 건강 솔루션 슬리피솔,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 인생에는 뭐 기회가 3번이 온다, 큰 기회 3번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인생의 기회 몇 번 오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저는 다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끝이세요? 네, 이게 3번째 큰 기회. 이 자체 네. 월무부를 진행한 자체가 어. 가장 큰 기회가 아닌가. 그럼 또 다른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야죠. 네, 준비하고. 위스덤 컬리지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하는 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준비는 무엇으로 하나,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잘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께 좋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프로TV 앱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발표된 네네. 지표의 영향으로 네. 어제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저께 장 초반은 주가 또 엄청 올랐었다고 네. 하죠. 나스닥 뭐 2% 가까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쭉 내려가기도 했다가 또 약간의 하락폭이 약간 진정해서 진정대체 마감했지만 결론을 보면 한 0.3에서 0.4% 수준 3대 지수 내렸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3일 연속 주가는 흘러내렸는데요. 역시 타이틀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40년 만에 최고로 솟은 물가 수준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를 끌고 갔고요.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그냥 그림 하나를 보면 더 극명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저희 화면 준비해 주 이게 이번 달이거든요. 이게 이제 8.5가 나온 거고 전망은 8.4였는데 이게 나왔는데 이게 쭉 보시면 이게 한참 전이잖아요. 1980년대 초반이니까 이게 보면 오일 쇼크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 최고가 나왔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약간 멈칫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많이 올랐냐 하는 거를 이제 절대치로 보겠습니다. 절대치는 12개월 전 대비 보면 역시 휘발유 값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중고차 미친 중고차 가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중고차가 웬만한 차가 지금 한 6개월 1년 된 거는 국내도 그런 거 상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차보다 더 비싼 그런 흐름이 있겠고요. 테슬라도 아마 아주 새로 나온 것들을 보면 비쌀 겁니다.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신차 가격이 모델 Y가 일주일 만에 500만 원 2번 올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델 Y가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6천만 원 뭐 어쩌고 언저리형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갔었어요. 그 매장 갔더니 8,300, 8,500 얘기하더라고요. 모델 Y가요. 모델 Y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보조금한테 혜택이 없잖아요 지금. 여튼 그게 500만 원씩 2번씩 올라가고 좀 난리가 났거든요. 여튼 그런 게 되겠고요. 그 테슬라 얘기 잠깐 더 해드리면 테슬라는 어쨌든 가격 올린 거란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리튬이 됐건 뭐가 됐건 소재가 제가 한번 잠깐 본 기억으로 보면 그 소재 들어가는 거가 비용이 한 $6,000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그래서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못 올리는 자동차 회사가 대부분이잖아요. 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건 뇌피셜로 제 판단을 보면 유럽의 좋은 비싼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차가 훨씬 싸 보입니다 지금요. 테슬라. 그건 뭐냐면 그들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테슬라가 지금 가격 결정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많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올라갔고 요건 이제 아까 그림 다시 보시면 최근 1년 전 대비로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요 오른쪽 그림은 추이입니다. 추이. 2020년부터 요 노란색을 보시면 아직도 얘기가 안 되지만 유가 어떻게 마이너스까지 갔겠습니까? 유가 한 거고 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3월이니까 지난달이니까 더 올라갔고요. 요게 이제 갖고 이슈가 되는 것이 중고차 가격이 꺾였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꺾였겠습니까? 엄청나게 여전히 많이 올라간 거죠. 여튼 이런 게 이건 추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느낌 같은 느낌으로 보면 결국 오늘도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초반에는 2.8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2.83까지 올라가면 물론 막판에는 2.71 끝났는데 2.83, 85 이렇게 가면
거의 붙는 거다. 실질 금리가 거의 브레이크 이븐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2.83, 2.90이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자 내는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된다는 의미는 적자 금리 말씀드렸대로 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상당히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기업에는 분명히 부담됩니다. 그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가 여러분들 다 아는 회사 중에서 세계상에서 가장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면 만들수록 팔리는데 아직 공장이 부족하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많아요. 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 세계 인공지능의 1%를 소심하게 갖고 가려면 투자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나의 벤치마크로 보시면 돼요. 테슬라랑 엔비디아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유가는 이제 중국 부분 때문에 중국이 조금 더 완화했다면서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문제는 달러인데 달러가 지금 8연속 상승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엔 미친 달러 값이거든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주시장에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이거는 달러가 올라가는 만큼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더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비중이 큰 해외 주식시장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그 대표적인 게 어디겠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대표 지금 대한민국 여기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외국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달러 값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내피셜이지만 이거 버블이거든요. 지금 이거 언젠가 꺾이거나 하면 이거 금방 회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이런 요인이 지금 삼성전자건 뭐건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지난주 일요일 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무슨 삼성전자 주가가 그냥 메인 뉴스에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안 좋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변죽을 많이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지금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가장 큰 외국인 요인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뭐 삼성전자의 경쟁력 제가 보기엔 다 주변 얘기고 삼성전자의 지금 약세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 가격도 지금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에서 여전히 좀 발목을 잡은 요인이면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약간 오늘 엇갈리는 모습. 애플은 강보합,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이 되겠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자금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대표적 역시 테슬라. 이거를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팡 있죠.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엑소모빌 이런 것들은 오늘 유가가 올라다 보니까 오늘 반등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룰루레몬 특이한 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또 깜놀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부럽기도 하죠. 네, 부럽기도 하죠. 약간 우리 비상장이지만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리셀 시장이 확 잘 돼 있는 거가 저거잖아요. 레고 시장이잖아요. 레고? 레고가 전 세계에서 리셀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잘 돼 있는 기업이 리셀 시장 같은 게 레고인데 모르세요? 몰라요.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레고를. 여기 아마 레고 덕후들 레고 많으실 것 같아요.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레고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사이트를 갖고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분이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분이잖아요. 돌아가신 분. 넥슨의 김정주는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리셀 시장이 엄청 중요한 거 그건 이제 돈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리셀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리얼 이런 것도 있고요. 미국에 몇 개 있고 우리나라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룰루레몬이 스스로 리셀러를 갖겠다는 겁니다. 룰루레몬 제품을 리셀한다. 제가 보기엔 나이키나 이런 거 앞으로도 많이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었는데 오늘 깨끗하게 입어야 되겠죠. 그러면 옷을 이제 갖고 가는 겁니다. 내 옷 사달라고. 이게 중고 가격을 그러니까 새로운 직접 거기서 룰루레몬에서 사주는 겁니다. 더 이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 이번에 시작한다는데 네. 북미에서 시작한다는데 옷을 사는 겁니다. 옷을 파는 거예요. 그럼 옷을 사면 그걸 이제 깨끗이 세탁을 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다시 그 사이트 안에서 별도 사이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판매하겠고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우리도 식으로 보면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줘서 너 다 살 수 있게 하고 그런 트레이딩 서비스를 해주면서 리셀러를 같이 하는 사이트를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명목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 내세운 거는 이렇게 많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라이크 뉴를 하겠다는 거죠.
BMW나 벤츠 이런 거 보면 중고차 인증 프로그램 이런 거 하잖아요. 딱 그런 거를 직접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약간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치폴레 같은 경우는 시티그룹에서 매수 결혼 오늘 얘기하면서 $1,900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어찌됐건 물가는 오른단 말이죠.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술주에 대한 것들은.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그나마 편해지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을 확정 결정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나마 편하겠고요. 또 하나가 계속 말씀드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근데 서비스는 여전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비가 많이 계속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비스에 이래서 먹거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요. 오늘 시티그룹이 딱 그런 얘기합니다. 치폴레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든 레스토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심벌 DRI인데 이런 것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겠고요. 그 심플은 제가 그런데 그 저기 뭐죠? 부사장님? 그 블루밍데일인가요? 그 호주 회사 있죠. 스테이크 회사. 아웃백 스테이크? 아웃백 네.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블루밍 맞죠? 맞습니다. 블루밍 홀딩스라는 게 있는데요. 블루밍 브랜드. 예, 예. 그 회사도 블루밍 브랜드. 예, 맞아요. 예. 그 회사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먹거리들 갖고 있는 것들, 그 레스토랑 비즈니스. 그래서 그 저는 전화 부사장님 그리고 여도 앵커도 제가 알기엔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하나가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맥주 있죠. 코로나 맥주에 근데 이 회사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CEO가 얘기한 거 뭐냐면 우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Back to normal. Back to work 많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 얘기가 Back to bar라고 썼습니다. Back to bar. 바로 다시 간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나 이런 데 좀 관심 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한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 이런 기술재 부담에서 반대쪽에 있는 게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의 축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어떤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갖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코카콜라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잖아요. 아니 뭐 콜라 수요가 늘었다 뭐 이런 기사 없습니까? 전혀 없죠. 물론 조금씩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브 네이션에 그 공연해갖고 이번에 BTS 공연했잖아요.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이제 또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도 계속 박수 치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목이 마르겠죠. 뭐라도 마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데서 콜라 이런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설명할 건 하나도 없죠. 설명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흔히 얘기해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하건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가치주라고 표현하건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그런 쪽으로 약간의 무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그거를 지금 이해를 하신 분과 이해를 못하지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이해를 안 하신 분은 상관없어요. 이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대신에 빅테크나 이런 것들이 조정받을 때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그렇지만 그걸 속상해하면서 계속 짜증만 내면 손해는 본인이 손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것도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는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때문에 서씨만 보면 이남우 교수님만 생각납니다. 이것도 무섭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저 11월이었죠. 그때 네. 세미나 했을 때가 11월 첫 번째 그렇죠, 세미나. 맞아요. 그때 이남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지켜봤는데 네. 역시나 제가 지켜봤더니 이렇게 잘 오르네요. 그럼 어떻게 좀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 다른 투자자분들을 위해 전 참겠습니다. 우리 네. 댓글에 좋은 말 쓰셨어요. 답답하니까 콜라 마시는 식인데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음료 관련된 ETF가 요즘에 또 좋다고 하네요. 그거 있죠. 먹고 마시는 네. ETF가 있죠. 먹고 마시기 푸드 앤 베버리지 이가 딱 있습니다. PBJ입니다. 네, PBJ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반면에 제가 아까 말 서쉬나 코카콜라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이해가 되는데 또 한쪽에 무서운 쪽이 뉴코입니다. 뉴코는 철강 회사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뉴코는 경기 민감주거든요. 요새 철강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소재도 올라가겠지만 이게 경기 민감주라는 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섹터가. 뭐냐면 한쪽에서 기술주나 이런 거 안 좋고 다 안 좋지만 한쪽에서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섹터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장에서 물론 시장이 전 세계가 끝나면 안 되겠지만 시장이 그나마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기술주 일변도에 있던 분들은 이런 것들 이게 흔히 가치주나 이런 것들 포함되고 가치주 퀄러티에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분산 투자에 좀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월가의 시각 하나 좀 요거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월가의 시각은 또 요분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군드라 형님이 또 나오셨죠. 군드라님 나오셨네요. 네. 군드라 형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의 얘기가 2020년에 23년에 대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대재앙. 왜요? 1999년 닷컴 버블식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되면 결국 리세션이고 지금도 피해갈 수 없다 얘기하고 있고요. 유럽 주식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이런 주장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잘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시점에서 사실 유럽 주식은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좀 떨어지죠, 부장들 전쟁 때문에. 리스크로.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1, 2년 봤을 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분 얘기다 뭐 여러분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오늘 발표한 8.5%가 피크다. 얘기했죠. 그렇지만 올해 또 6% 정도 해봤자 떨어져봤자 6% 정도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늘 있다 이견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월가 시각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4월 좋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좀 역사적으로 아마 기록에 남을 만한 4월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되는데 아직 우리가 4월 거의 절반밖에 안 왔어요. 아직 반 남았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네. 아직 절반의 또 거래일이 남아있다. 또 음. 실적 시즌이 어떠한 또 상승 전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기대와 바람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디 좀 더 밝은 웃음으로 네. 방송했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